자, 오늘은 UI UX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공대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시간이라고 들었어요. 그 UI UX 디자인 기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좀 준비는 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 다 공대생이시죠?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네네네. 다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부터 아주 살짝, 네,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여기 이거 그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것, 도안, 뭐 이런 거. 용어는 지시하다, 표현하다, 성취하다의 뜻도 있다. 그리고 데시그라베에서 유래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뭐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디자인이 뭐 하는 거예요? 디자인이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쉽게 말하면 뭔가 실체화시키는 거, 그리고 보여지게 만드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보통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위키백과에 보면 뭐 비슷한데요. 이제 조금 다른 말로 나왔죠. 그 다양한 사물 혹은 시스템의 계획 혹은 제안의 형식 또는 물건을 제가 지금 이 화면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뭐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일원화된 디자인의 잠시만요. 제가 이 화면을 좀 줄이고 하겠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지는 일원화된 디자인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각자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응용된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디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봤더니 디자인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원화된 디자인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되게 웃기죠. 이게 정의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디자인이라는 건 뭔가 답이 없는 것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 공대 쪽에서는 항상 답이 있는 걸 찾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디자이너들은 항상 답이 없는 거를 찾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힘든 거죠. 여러분들은 뭔가 풀고 만들고 테스트를 해보시고 뭐 디버깅을 해보시고 결과가 나오면 그 정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답이 있는데 저희는 정답이 없어요. 네, 내가 아무리 잘한 것처럼 느껴져도 클라이언트가 나 이거 싫은데 이 무슨 디자인이냐라고 하면 다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정답이 없는 답을 찾아가는 거를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그러면 디자인이 뭔가 뭐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좀 제가 샘플을 좀 가져왔어요. 요번에 그 산업통상부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이랑 같이 11월 17일에 그 2022년 우수 디자인 작품을 수상했거든요. 근데 이 수상한 걸 보시면 이게 디자인이구나. 이게 우수 디자인 작품이라고 수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디자인이구나라는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1등이 대통령상이었고요. 그 디스트릭트 코리아의 웨일 샵2였어요. 이거 혹시 아시나요, 작품? 이게 어디 있냐면요. 디스트릭트는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네. 디스트릭트라는 디자인 쪽에서는 좀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 웨일은 어디 있냐면 그 삼성동에 코엑스에 보면 그 겉에 이렇게 물이 막 파도가 튀기는 것 같은 파도가 튀는데 양쪽으로 화면이 있어갖고 입체로 화면이 있어가지고 겉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거 지금 광고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거를 디스트릭트가 만든 건데 그 디스트릭트가 처음으로 파도를 만들었어요. 파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화면에다가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는데요. 그 두 번째 작품이 웨일이라고 물로 고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요 장면이에요.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오른쪽 벽에 화면이 있고 앞에 화면이 있어서 얘네가 입체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프로그래밍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파도가 치고 있고 고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실제 뭐 영상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파도고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래예요. 네. 근데 이게 디자인 1등을 받았어요. 디자인상. 이번에 2022년에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것도 지금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프로그래밍해서 만든 결과물도 디자인이라고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거 한번 보면 금상은 쌍용 자동차의 토레스 여러분들 아시나요? 토레스라는 자동차가 이번에 새로 나와가지고 쌍용을 살렸다 그러죠. 그리고 FRT의 웨어러블 로봇이 선정됐대요. 근데 토레스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디자인, 아, 이렇게 디자인이 됐구나. 이거 디자인이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 로봇, 요것도 디자인이 들어갔네. 제품 디자인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디자인이라고 부르고요. 또 은상 받은 거 볼까요? 은상은 이런 게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비누곽이거든요. 비누곽. 비누랑 비누곽인데요. 여기 보시면 디자인이 뭐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 하얀색 바탕에 줄 있고 글씨 있고 동그라미 색깔이 있고 그게 다죠. 그게 단데 이게 은상을 받았어요. 그 공대에 다니시는 분들 혹은 그 디자인 비전공자 분들이 가장 그 디자인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지 디자인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잘 된 작품을 뽑아라 그러면 뭔가 없는 거, 없는데 잘한 거 이런 것들을 뽑아요. 근데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그라미에 색깔만 칠해놨는데 이게 은상을 받았다고? 뭐 이런 생각 드시죠? 네, 근데 이게 은상을 받았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일반인들은 이거 되게 잘 됐다? 이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이너들은 이렇게 디자인된 게 잘 된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이랑 디자이너의 생각이 굉장히 다르죠. 이렇게 마무리된 거거든요. 이게 잘한 것 같이 보이시나요? 이게 은상을 탈 것처럼 22년에 제일 잘한 패키지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상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그 보통의 분들은 이거 보시고 이게 왜 상을 탔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이라는 건 그냥 보통 사람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걸 보시면 그 다음 거는 요거 삼성 아이디 카드 얘도 이제 상을 탔거든요. 요번에 은상 탔는데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한 것들이 은상을 탔어요. 여기 왼쪽 처음에 보시면 여기 주석 달기가 있군요. 잠시만요. 왼쪽 처음에 보시면 그냥 동그라미, 네모, 스마일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 거 보시면 동그라미, 고양이, 동그라미, 스마일, 동그라미, 하트. 그리고 이 색깔도 여러분들 색깔 그냥 보통 분들이 보시기에 여기 있는 색깔 잘 쓴 것 같이 보이시나요? 색깔이 이게 잘 쓴 건가? 뭐 이렇게 갸우뚱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2022년에 제일 잘한 디자인으로 뽑힌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디자인과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런 것 중에 이제 UX, UI 디자인은 뭐냐?
그 UX 디자인은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사용자 경험을 의미하죠. 근데 이제 이 UX가 왜 중요해졌냐면 그 지금 시대는 인터넷이 다 발달돼 있고 뭔가 하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지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 퍼져서 이게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피드백이 오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UX, 그러니까 경험 디자인이라는 게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은 된 거예요.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디자인을 해놓고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썼을 때 편한지, 어떻게 썼을 때 불편한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네. 그리고 UI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가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만드냐를 디자인하는 거죠. 이거 둘 다 보시면 그 VDID라고 저희는 부르거든요. 이거 VD 디자인이에요. 비주얼 디자인이라고 하고 ID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의 약자거든요. 예전부터 디자인은 VD랑 ID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품 디자인과 그 비주얼 디자인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었죠. 그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예전에는 VID라 그러죠.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프로덕트 디자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근데 현재는 지금 VD라 그러죠. 비주얼 디자인이라는 게 엄청 주목받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UI, UX라는 게 엄청 주목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아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여러분들 UI, UX 하면 UI 앞에 뭐가 빠진 건지 아세요? G자가 빠진 거거든요. GUI라고 보통은 부르는데 GUI의 G자를 빼고 UI, UX라고 그냥 요즘은 부르거든요. 근데 원래는 GUI예요. 그래서 G가 뭐의 약자냐면 그래픽의 약자예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GUI가 지금 현재 쓰이는 이제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UI, UX 분야인데 디자인 분야에서도 그러면 GUI는 언제 나왔냐 이렇게 살펴보면 그 CLI라는 게 멈춰 있었어요. GUI보다. 그 CLI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 혹시 권장호 교수님은 도스 써보셨죠?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도스를 써봤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시나요? 네, 저도 도스를 써봤어요. 이게 CLI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쳐가지고 네 명령어를 주고 받고 하는 것들을 지금 보면 CLI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다 컴퓨터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을 당시에는 뭐 UI, UX라는 개념이 없었죠. 네, UI, UX라는 개념이 없었고 뭐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개념도 이 컴퓨터에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GUI가 그러면 언제 나왔느냐? 이렇게 보시면 1973년에 처음 나오게 됐어요. 그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복사기 회사 중에 제록스라고 있거든요. 제록스 들어보셨죠? 제록스라고 있는데 이 제록스의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이 GUI, UI가 처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1973년에 처음 만든 그 이모티콘이에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모티콘이에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처음 보시죠? 네. 그리고 제록스가 왜 UI를 만들었지? 뭐 이런 생각도 드시긴 하시죠. 네. 그리고 요게 최초로 제록스에서 만든 GUI, 그러니까 UI를 적용한 컴퓨터의 화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금 보시면 이런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이런 도스라는 거를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짜고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제록스에서 1973년에 처음으로 요런 아이콘과 화면에 GUI를 장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에 마우스까지 만들었죠. 이 마우스가 제록스가 처음 만든 거거든요. 키보드 마우스를 제록스가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런 화면들, 예, 요게 이제 제록스에서 처음 만든 키보드 마우스예요. 근데 마우스 잘 보시면 오른쪽 버튼, 왼쪽 버튼 지금이랑 똑같죠? 두 개 다 있고, 키보드도 다 지금 컴퓨터랑 비슷하죠? 그리고 화면도 보시면 지금 컴퓨터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냥 그 흑백일 뿐이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프린트 회사인 제록스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제록스의 팔로알토 연구소에다가 똑똑한 사람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사무실에 가구를 다 치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요즘에 그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안에다가 이렇게 스티로폼 넣고 이렇게 앉으면 앉는 이렇게 모양대로 구겨지는 의자 이런 거 아시나요, 혹시? 네, 아신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의자들을 그 사무실에 놓고요. 이렇게 천재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너네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봐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몇 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1973년에요. 네. 근데 1973년은 언제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저도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저도 태어나기 전이고요. 1973년에는 뭐 이런 컴퓨터가 있는 것 있기도 전일 거예요, 아마도. 네, 이런 도스 시스템이 운영되기도 전일 거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뭐 어쨌든 73년에 이런 화면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록스의 팔로알토 연구소에 일하는 사람들이. 대단하죠.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 컴퓨터가 회사에도 없고요. 집에도 없을 때예요. 그리고 회사에 있는 컴퓨터들도 이런 화면이 있거나 키보드가 있거나 마우스가 있지 않은 컴퓨터였어요. 네. 그런데 73년에 이런 걸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 제록스에서는, 제록스에서는 이제 이걸 만들어서 이 임원들 혹은 높은 사람들 혹은 사장님들한테 이제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다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너네 진짜 일 안 하고 이런 거 한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해 도대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엄청 당황하고 있었겠죠. 이걸 만든 연구자들은. 그리고 82년에는 제록스에서 여기 조금 더 발전했죠. 화면 보시면 조금 더 발전한 화면이 보이시죠? 이렇게 뭐 그림도 그릴 수 있게 하고요. 네,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설계도 할 수 있게 오른쪽에 막 나사 설계되어 있잖아요. 컴퓨터로 나사 설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칼라도 썼어요. 74년이죠. 82년에. 82년에 이렇게 색깔도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OS에 색깔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든 거예요.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제 사장님한테 엄청 혼나기만 한 거죠. 네. 혼나기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쓰레기통에 들어갈 뻔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하시겠지만 지금은 다들 뭐 랩탑 가지고 다니시고 패드 가지고 다니시고 뭐 집에도 컴퓨터 한 대씩 있으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개인이 컴퓨터를 왜 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거를 파기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록스는 애플이라는 회사 아시죠? 애플이라는 회사가 이 GUI를 사왔어요. 그 제록스로부터 헐값에. 네. 어떻게 헐값에 사왔느냐? 그냥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은 다 아시죠? 그 애플의 창업자인데 스티브 잡스가 이 제록스에서 이런 걸 만들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이 팔로알토 연구소로 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연해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시연을 하는 거를 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하고 이거를 자신들한테 팔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제록스의 뭐 운영진들은 이거 쓰레기 같은 거 만들었고 이거 우리가 파기하려고 그랬는데 돈 주고 산다네. 그리고 그래 좋지 그러면 돈 주고 사면 좋지 나야. 그리고 이거를 애플에게 판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이게 지금 보시면 칼라가 1982년에 이런 게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82년에 태어나셨나요? 태어나기도 전이죠. 네, 아마도 태어나기 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게 나왔고요. 그리고 애플이 이제 82년에 이걸 사가지고 처음으로 애플 컴퓨터를 만들면서 장착한 컴퓨터가 리사라는 컴퓨터예요. 83년에. 네. 이 스티브 잡스 젊었을 때예요. 여러분들은 스티브 잡스 이렇게 죽기 전에 사진만 보셔가지고 이렇게 대머리 아저씨로 기억하실 텐데 스티브 잡스는 원래 저렇게 막 숱도 많았고 네. 잘생겼죠. 잘생겼었어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컴퓨터 보이세요? 앞에 있는 컴퓨터가 리사라는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애플 1, 애플 2라는 컴퓨터를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많이 팔렸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그때도 지금 아까 보여드린 도스 같은 그 명령어 방식이었어요. 명령어를 텍스트를 치는 방식이었는데 이 컴퓨터부터 GUI, 그러니까 UI를 채택해가지고 이 화면에다 넣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컴퓨터 가운데 화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모양이 그 아까 팔로알토에 있던 제록스에서 만든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시죠? 네. 그런 조금 지금 GUI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넣은 거예요. 근데 이 리사는 폭망했어요. 발표해가지고 팔기 시작했는데 폭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이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뭐라 그러죠? 좀 독특한 사람인 건 모두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리사라는 이름도 자기 딸 이름이에요. 근데 자기 딸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죠. 네. 어쨌든 리사라고 자기 딸 이름을 따서 만든 컴퓨터가 이제 처음으로 GUI라는 게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팔리기 시작했고요. 여기 보시면 그때 이제 뭐 IBM에서 만드는 컴퓨터는 뭐 도스라고 아까 보여주셨잖아요. 왼쪽에 있는 건데요. 네. CLI를 기반으로 한 도스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83년 당시에 83년이죠? 83년 당시에 왼쪽에 IBM 이런 데서 만든 컴퓨터들은 왼쪽에 있는 OS를 채택해서 돌아가고 있었고요. 애플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OS를 채택해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지금 보시면. 지금은 다 오른쪽 화면 같은 것들을 쓰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다 왼쪽 화면 같은 것들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83년에 벌써 이제 애플은 컴퓨터에 적용시켜가지고 실제로 나와서 이게 팔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맥에 들어간 화면, 그러니까 맥이 뭐냐면 맥킨토시를 맥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맥킨토시가 애플 로고가 사과잖아요. 사과인데 맥킨토시가 사과의 한 종류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강, 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과 종류. 네, 그런 거예요. 맥킨토시. 그래서 얘네가 이름을 맥킨토시라고 애플 컴퓨터에다가 이름을 붙여놓고요. 맥킨토시에다가 GUI를 처음 넣어서 만든 화면이 이런 거예요. 지금 화면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84년에 리사는 조금 더 발전했죠.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이런 화면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데스크탑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위에 메뉴라는 팝업 메뉴라는 다운되는 메뉴라는 개념이 있었고 폴더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리고 트러쉬 쓰레기통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운데 아래 보시면 이거 뭐 지금 게임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뭐 그림 같은 것도 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앱이죠. 앱도 가지고 있었어요. 어플리케이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하학적으로 발전하게 된 건 애플이 OS 7.5라고 해서 이거는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도 지금 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 방에 오시면 이 컴퓨터가 있는데요. 1996년에 7.5, OS 7.5를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칼라로 바뀌게 됐죠. 그러면서 들어간 화면이 이 화면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지금
96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왼쪽에 부팅되는 화면, 그리고 뭐 칼라로 들어갔고 폴더, 뭐 확장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화면이죠. 네, 이게 96년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96년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죠, 아직도. 네, 96년에는 그러면은 PC에서는 어떤 걸 쓰고 있었냐면, 네, 윈도우즈라는 게 처음 나온 게 1983년이에요. 83년이면 언제냐면요. 맥킨토시가 84년, 83년에 처음 나왔으니까요. 그때예요. 그리고 윈도우즈는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에 나온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처음 들어간 UI거든요. 여러분들 다 윈도우즈 쓰고 계시죠? 저는 맥OS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윈도우즈 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즈의 화면이 이렇게 UI로 바뀌었어요. UI로 바뀌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빌 게이츠가 윈도우즈라는 걸 만들어서 모든 컴퓨터 회사에 팔기 시작했죠. OS로. 팔기 시작해갖고 지금 그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빌 게이츠가 그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의 OS를 보고 베낀 거예요. 네, 이거 그냥 제 추정이 아니라요. 진짜로 보고 베꼈어요. 보고 베껴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그 소송을 걸었거든요. 이거 카피한 거다, OS를 카피한 거다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이 몇십 년 동안 갔고요. 언제 중지됐냐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창업자인데 애플에서 막 자기 혼자 맘대로 막 일을 해갖고 뭐 하고 막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 맘대로만 해가지고 애플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쫓겨나면서 넥스트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넥스트라는 회사에서도 윈도우 그 GUI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OS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깔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베꼈는데 소송이 엄청 오래 진행됐는데 언제 중지됐냐면 애플이 코카콜라 CEO가 애플 CEO를 맡으면서 애플이 망하게 된 거예요. 거의 망할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애플에서 이사진들이 다시 스티브 잡스를 부르자라고 해가지고 스티브 잡스를 불러들였거든요. 불러들여서 다시 처음으로 만든 게 그 여러분 아시는 아이팟 이런 것들, 그리고 투명한 컴퓨터 이런 것들 아시나요, 혹시? 뭐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에 돌아와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빌 게이츠랑 협상을 했어요. 어떤 협상을 했냐면 이 소송을 내가 끝낼 테니까 일정 금액의 돈을 달라. 그러면 내가 이 소송을 끝내주겠다. 만약에 니네가 소송에서 지면 지금 달라 그러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 될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설득을 당해서 돈을 줬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아이팟, 그리고 투명 컴퓨터, 아이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애플의 OS는 왼쪽처럼 생겼고요. 윈도우즈의 OS 처음 나온 것들 두 개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죠. 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LI, 그러니까 텍스트로 하는 거랑 GUI의 뭐 장단점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GUI는 편한데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하고 네. 그 다음에 CLI는 불편한데 메모리 같은 거 좀 필요로 하지 않고 좀 빠르다 뭐 이런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산업 디자인,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산업 디자인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 디자인은 그럼 왜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VD, ID 해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랑 비주얼 디자인을 나눠서 구분했다고 말씀드렸고, 현재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쪽에서는 그 유행이 끝났고 비주얼 디자인의 UI UX가 지금 굉장히 인기받는 그 디자인 분야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그러니까 프로덕트 디자인이라고도 하고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제품을 만든 건데, 그 20세기 초에 일어난 영국과 그 독일의 그 바우하우스에서 시작된 거예요. 바우하우스라고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디자인하면 영국이 유명한 건 알고 계시죠? 네, 영국이 디자인으로 제일 유명해요. 디자인을 제일 잘하는 나라는 영국이고요. 네, 또 독일? 또 디자인을 제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결과가 그 산업 디자인,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는 걸 처음으로 한 데가 영국과 독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쭉 역사가 나왔는데요. 이런 거는 좀 중요하진 않고요. 네, 이거 산업디자인협회가 언제 생겼고, 네, 그런 것들인데요. 이제 자동차 디자인을 예로 볼게요. 예, 여기 보시면 예전에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자동차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때는 이제 대량 생산을 처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이 중요한 때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이제 산업 디자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물건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어떻게 디자인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때부터 이제 개념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것도 이제 자동차죠. 자동차 디자인이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조금 더 다른 모양들을 갖고 있게 되죠. 그리고 TV 같은 것도 보시면, 자, 이게 최초의 TV,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TV라거든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 없으신가요? 뭐, 이 사진 같은 데서 보셨죠? 네. 이건 브라운관 TV라고요. 뒤에가 이렇게 동그랗고 되게 커요. 그래서 집에다 놓기도 힘들고요. 이 뒤에도 공간을 되게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TV가 집집마다 없어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TV를 봤대요.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거는 뭔지 아세요? 요거는 금성의 최초의 디자인, 금성에서 최초로 디자인된 TV예요. 금성은 지금은 LG죠. LG. LG전자에서 처음 한 그 TV 디자인이에요. 이거 뭔가 디자인할 게 있긴 있죠. 네모 반듯하긴 한데 뭐 오른쪽에 로터리 손잡이도 있고 뭐 가변 저항도 2개 달린 것 같고 뭐 스피커도 달렸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브라운관도 왼쪽에 있고. 자, 요런 디자인인데 뭐 요런 그 브라운관 디자인이 이렇게 발전했죠. 그래서 이제 뭐 비디오를 같이 넣을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버튼이 물리적으로 나와 있는 뭐 이런 디자인으로 바뀌게 됐죠. 그리고 이제 TV 디자인이 그 브라운관일 때는 이렇게 뭐 다양하게 디자인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금 TV 디자인을 보시면 뭐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뭔지 아세요? 이거 TV예요. 삼성 TV. 삼성 QHD TV거든요. 네. 여기 디자인이 있나요? 여기에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 있나요? 이거 없어졌어요. 그냥 네모 반듯하게 돼 있고 프레임 끝까지 화면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품 디자인이라는 게 점점 이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게 제품 디자인에서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단적인 예를 보셨는데요. 요즘에는 이 아이폰을 쓰지만 옛날에는 이게 모토로라에서 처음 나온 휴대전화였거든요. 뭐 어른들은 이걸 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엄청 크죠. 이런 걸 들고 다녔어요. 휴대전화로. 네. 그리고 가격도 엄청 비쌌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버튼도 있고, 뭐 귀에서 스피커 소리가 나오는 데도 있고, 아래 보시면 구멍이 하나 있어서 마이크 같이 생긴 데도 있죠. 그런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고요. 예. 이게 모토로라에서 나온 마이크로텍이라는 거고, 1989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96년, 80, 96년이죠. 96년에 나온 모토로라 스타텍이라는 휴대전화예요. 뭐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되게 유명한 전화기인데요. 지금도 그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 들어가시면 요 전화기를 팔아요. 그리고 요거
전화기가 디자인이 예쁘다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어쨌든 그런데 이 아이폰이라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폰이라는 게 지금 2007년에 나왔잖아요. 2007년에 나오면서 이 여기 보시면 그 아까 TV랑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 아까 그 휴대전화는 막 누르는 것도 있고 뭐 스타텍은 뭐 버튼도 있고 또 뭐 노키아의 블랙베리는 막 그 키보드가 엄청 크게 있고 뭐 우리나라 LG의 뭐 초콜릿 폰도 있었고 뭐 프라다 폰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폰들이 있었거든요. 뭐 가로 붙는 폰도 있었고요. 이거 다 모르시죠? 가로 붙는 폰이 뭔지. 이렇게 예전에는 그 2G 폰이 이렇게 폴더블로 접혔다 펴졌다 했는데요. 이 펴지는 부분 위에만 화면이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가로로 돌릴 수 있는 제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로 붙는 폰이라고 하거든요. LG에서 일명 가로 붙는 폰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런 폰들도 디자인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디자인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 디자인이라는 게 그때는 되게 중요했었어요. 네, 어떻게 하면 그 디자인을 예쁘게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대였는데 이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 보시면 지금 현재 TV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화면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디자인이랄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냥 버튼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2022년 현재에는 아이폰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모바일 폰이 다 이런 식으로 다 똑같죠. 삼성도 막 카메라 키워서 뭐 세로로 놓거나 가로로 놓거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이패드. 여기서 뭐 디자인할 게 보이시나요? 그냥 동그랗게 하고 이거 나도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 드시죠? 아 이거 나도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특별한 디자인이 있나? 뭐 이런 생각 드실 텐데 맞아요. 근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사실은 이런 디자인도 하기가 힘들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디자인에 되게 유명한 그 말이 있는데요. Less is more라고 없을수록 더 강하다, 뭐 더 있게 보인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런 디자인이에요. 네.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그 처음에 그 비누과학 디자인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렇게 하얀 바탕에 글씨와 선만 가지고 그리고 동그라미만 가지고 디자인을 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예요. 네. 이제 여러분이 진짜로 실제로 디자인을 해보시면 이게 하얀 종이 주고 너 비누 박스 디자인 해봐라고 하시면 정말 이게 어려운 거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거 노트북도 이래요. 네모나죠. 그냥 네모난 화면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 아이맥인데요. 아이맥도 그냥 네모나죠. 네모난 거 말고는 없잖아요. 이게 디자인이랄 게 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애플워치도 이렇게 생겼고 애플 TV도 네모나게 그냥 생겼어요. 지금 다 네모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네, 지금 다 네모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드웨어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뭔가 이렇게 막 급변하고 막 독특하고 막 이 천재적이다 뭐 이런 디자인이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만 디자인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깔끔하게 디자인하는 것도 쉽지는 않죠. 네. 그런데 UI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이 안에 컨텐츠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화면 안에 뭐가 나오느냐, 화면 안에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컴퓨터를 치면 UI, UX 아까 그 GUI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시계로 치면 뭐 애플워치로 치면 워치 OS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네모난 건 다 똑같은데 화면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UI 디자인, UX 디자인을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 작은 화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한 거죠. 그래서 UI, UX 디자인이 이제는 차에도 들어가게 되죠. 예전에는 차라고 하면 겉이 예쁜 차, 지금도 겉이 예쁜 차가 있고 겉이 예쁘지 않은 차도 있죠. 네, 지금도 당연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 뭐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중요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거를 보시면 그 그랜저 새로 나온 거 보셨어요? 그랜저 새로 나온 거랑 그 소나타 새로 나올 자동차들 그리고 스타리아 뭐 이런 거 보시면 앞이 이렇게 딱 깎여가지고 그 그물망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잠깐 보여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네, 그랜저, 올류 그랜저. 네, 보이시나요? 여기 앞에 보이시나요? 앞에? 앞에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꽉 깎였죠. 그렇죠. 그리고 줄 하나 쭉 들어갔고요. 그런데 어떤 차도 이렇게 생겼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타리아 있잖아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스타리아도 보시면 여기 앞이 이렇게 생겼어요. 줄 하나 들어갔고. 디자인이 거의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뭐 이런 것들에는 다 이유가 있죠. 그뭐 보행자 안전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비슷하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어쨌든 다른 차들도 있긴 하지만 차들이 다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로 갈수록 점점 더 비슷해지고 있고. 그런 이유가 지금 뭐 많은 규제랑 많은 안에 들어가는 뭐 부품들 뭐 이런 것들이 규격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바꿀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바꿀 수 있는 건 뭐냐?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UI, UX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자동차가 계기판이 이렇게 아날로그로 이렇게 생겼었죠. 그렇죠? 예전에는 기술이 없었으니까 UI, UX라는 개념이 자동차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평면에 그 왼쪽에는 RPM 게이지가 있고 오른쪽에는 속도 게이지가 있고 더 오른쪽에는 연료 게이지 있고 가운데 PR 뭐 D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걸 디자인이라고 할 것도 없죠. 뭐 이걸 UI 디자인이라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발전했을 때 왼쪽 오른쪽에는 아직도 지금 수동 그러니까 아날로그 침이 양쪽에 들어가 있고 가운데만 이렇게 그래픽을 넣어가지고 차문이 열렸어요. 뭐 이 정도 보여주게 됐죠. 근데 이제 현재는 어떤가 볼까요? 현재는 지금 보시면 이거 아웃인데요. 앞이 다 화면이잖아요. 그렇죠? 모니터예요. 아래도 모니터고요. 가운데 계기판도 다 모니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메르세데스의 그 EQS라는 그 자동차인데요. 앞에 보시면 판이 다 화면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이게 다 화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모니터예요, 앞이.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이 안에 어떤 거를 넣어야 될지,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지, 이 화면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를 개발하고 뭐 아무리 좋은 걸 개발하셔도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지금 되어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UI, UX라는 게 더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미니인데요. 미니도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동그란 화면만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가운데는 이제 화면 디지털 화면이고요. 양쪽에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는 뭘로 하는 거냐면 위에다가 프로젝터를 달아가지고 그 플라스틱이 쏘고 있는 거예요. 네. 다 이런 것들이 지금 UI, UX 디자인이거든요. 사용자 경험 디자인,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막 그림, 오른쪽 그 대시보드에 보시면 막 그림이 막, 이거 사실은 영상으로 보면 움직이거든요. 영상으로 보면 막 움직이는 건데,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카지노다라고 누르면 카지노라는 그 길이 오른쪽에 프로젝션으로 보이게 돼요. 가운데도 보이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UI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지금 시대가 돼가고 있죠. 그래서 UI라는 거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UI, UX를 디자인할 때 그럼 어떤 목록들이 있는지를 좀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이게 첫 번째는 컨텐츠라고 할 수 있죠. 컨텐츠라는 게 뭐예요? 뭐가 들어갈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UX, UI 디자인에 뭐가 들어갈지를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플로우 차트로 짜고 뭐 이런 것들이 처음에 필요하죠. 네. 처음에 이런 것들 UI, UX를 하려면 이런 게 처음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걸 만들어야 될지 뭐 이런 컨셉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 위에서 지금 보여드린 이런 예시 같은 것들을 하려면 여러분 이제 그 컨텐츠가 중요한데 컨텐츠는 뭐 정해졌으면 이렇게 만드는 건데 정해지기 전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자인 띵킹이라는 거예요. 디자인 띵킹은 디자인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요즘에 되게 유행하는 단어죠. 그렇죠? 이거 왜 유행하냐면요. 그 디자인 띵킹을 그냥 일반 회사에서나 경영에서도 이 디자인 띵킹의 방법을 도입해서 그 경영을 하거나 어, 디자인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띵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지금 네, 떠오르고 있는데 디자인 띵킹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런 거예요.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라고 써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공감하기, 정의하기, 아이디어화하기, 시제품하기, 평가하기, 다시 또 처음으로 와서 문제 정의하기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걸 디자인 띵킹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방법을 경영에서도 뭐 갖다 쓰고 뭐 어디에서도 갖다 쓰고 다 갖다 쓰는 거예요.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갖다 쓰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디자인을 하려면 그리고 디자인 주제를 잡으려면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려면 공감하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걸 왜 욕하나, 뭐 디자인이 된 게 잘못됐다고 하면 이걸 왜 욕하나, 그거를 깊이 공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공감하다 보면 문제가 정의돼요. 어떤 게 문제였구나. 사람들이 어떤 걸 욕하는구나. 사람들이 어떤 건 잘 됐다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문제를 정의할 수 있고요. 문제가 정의되면 이제 이걸 아이디어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아이디어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이디어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에서 그 일반 사람들이 디자이너들처럼 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이디어화를 할 때는 정해진 답이 없어요. 디자이너들은 정해진 답이 없다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아무거나 말해도 되고요. 엉뚱한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 엉뚱한 한 얘기를 했다고 사람들을 이렇게 비웃거나 넌 왜 그런 소리 하니?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문화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으시죠. 그쵸? 엉뚱한 소리 하면 조용히 해 그러시죠. 안 그러시나요? 야, 너 틀렸어. 뭐 이러시지 않으시나요? 네. 뭐 선배들이나
같이 하는 동료나 뭐 그런 사람들이 또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뭐 이럴 텐데 이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그 엉뚱한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막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거예요. 시제품을 빨리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3D 프린팅이나 뭐 대충 박스로 만들어 본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해가지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문제 정의를 하고 아이디어하고 시제품화하고 또 평가하고, 이거를 돌다 보면 좋은 디자인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띵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게 브레인스토밍 규칙인데요. 1번이 문제를 잘 다듬어서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잘 문제를 다듬어서 핵심을 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반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되냐면 사람들의 머리가 굳기 시작해요.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 중에 그 말랑말랑 이론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디자이너들은 머리가 다 말랑말랑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처럼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 많은 분들처럼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네, 위에서 아래로 뭐 이렇게 명령을 받거나 그런 식의 그 생각? 그러니까 딱딱한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이너들은 머리가 항상 풀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좌뇌가 아니라 디자이너들은 우뇌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뇌가 발달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뇌가 발달되려면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비판하거나 반박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이디어의 번호를 매긴다. 그래서 여러 참가자들이 말한 것들에 번호를 다 매겨서 그것들을 다 쓸데없으니까 이건 빼, 그게 아니라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4번 때로는 단숨에 뛰어넘는다. 이거는 뭐냐면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거나 뭐 결정적인 생각이 나면 뭐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사방에 기록한다. 뭐 포스트잇 같은 걸로 다 붙여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디 분위기를 얼마 동안 달아오르게 하는 워밍업 시간을 가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밑에 바디 스토밍을 실시한다. 뭐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연계되는 얘기인데,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시면 그 주제를 빨리 생각해야 되고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야 되고 뭐 이러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일상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이번 주에 어떻게 지냈고 뭐 어떤 웃긴 일이 있었고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워밍업을 하는 거죠. 머리에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그 보통 분들은 그런 걸 쓸데없는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디자인이라는 곳에서는 그 머리를 푸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 열흘 동안 생각 안 나던 게 뭐 10초 안에 갑자기 생각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뭐 10초 안에 생각날 게 뭐 열흘 동안 생각 안 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가 풀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들에게 그걸 말했을 때 그게 그 면박 주지 않으셔야 돼요. 너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뭐 이런 거. 그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 디자인에서 컨텐츠를 생성하는데 이런 디자인 띵킹이라는 것을 통해서 컨텐츠가 생성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UI UX 디자인은 뭐가 있냐? 레이아웃이 있어요. 레이아웃이라는 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뭐 제목을 어디다 넣지? 그리고 로고를 어디다 넣을까? 그리고 뭐 검색창은 어디다 넣을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레이아웃을 잘 짜셔야 돼요. 근데 그럼 레이아웃은 어떻게 하면 잘 짤 수 있느냐?
이런 거 뭐 여러분들 앱도 만들어 보셨고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셨는데 이런 레이아웃 잘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어디다 넣어야 될지 뭐 순서대로 어디다 넣으면 될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럼 레이아웃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네, 디자이너가 한 것과 지금 공대생분들이 한 거, 그리고 일반인들이 디자인을 하면 레이아웃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다고 누구나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디자이너들은 그만큼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각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시각적인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많은 걸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많은 레이아웃을 보는 거예요. 뭐 앱으로 치면 앱을 여러 개를 계속 보면서 이 공통점이나 차이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따라해서 디자인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디자인해 보는데 예를 들면 나의 주제로 바꿔서 똑같이 디자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뭐 제목이 처음에 왼쪽 처음에 나왔는데 이 제목을 내 걸로 바꾸는 거예요. 뭐 내 거의 제목은 마트다. 그럼 마트라고 바꿔보시는 거예요. 저렇게 똑같은 글씨체로 똑같은 색깔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이콘, 사람 아이콘 나왔잖아요. 사람 아이콘 나온 데다가 그 자기의 내용을 넣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내용이랑 맞게 맞춰 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런 말 아시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네. 처음에는 모방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모방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내 몸에 그 레이아웃이 익혀져요. 익혀진다는 게 좀 익숙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은 그 뭔가를 공부해서 지식을 머리에 넣으시잖아요. 근데 디자이너들은 계속해서 그걸 보면서 그거를 머리에다 넣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머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런 연습을 계속 해보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UI UX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까 레이아웃도 있었고 컨텐츠도 있었는데 타이포그래피예요. 타이포그래피라는 건 뭐냐면 폰트죠, 폰트. 쉽게 말하면 폰트. 네. 폰트는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타이포그래피는 이제 뭐 서체, 쉽게 말하면 서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서체를 고르는데 엄청난 시간을 쓰시나요? 안 그러시죠?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죠, 물론. 근데 디자이너들은 서체를 고르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쏟아요. 그리고 만약에 마음에 드는 서체가 없다 그러면 서체를 개발해요. 네. 그러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배달의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이 걔네들 지금 서체 개발하고 있거든요. 서체를 개발하는 거예요. 자기네 앱에 쓰려고.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에서 서체를 개발하고 있겠어요. 그만큼 서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이 UI UX에서. 네, 그래서 이게 뭐 서체의 이 기본들이 나와 있긴 한데요. 이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셔도 되고요. 지금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서체를 잘 결정해야 된다. UI UX 디자인을 할 때는 서체를 잘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서체가 좋은 서체냐 이런 것들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다가 어떤 서체를 써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제가 뭐 이 서체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강의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이 타이포그래피라는 게 디자인 융합학과에서는 저는 디자인 융합학과 소속이고 디자인 테크놀로지 학과의 학과장으로 있거든요. 근데 뭐 디자인 융합학과에서는 이 타이포그래피라는 과목을 9학기 동안 배워요. 9학기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배운다는 얘기예요. 엄청 오래 배우죠. 그렇죠? 엄청 오래 배워야 이 타이포그래피, 폰트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명조체 그리고 고딕체. 명조체. 이 영어로는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럼 영어로 할게요. 그 산세리프와 세리프가 있어요. 그 세리프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 맨 아래 세리프라고 써 있고 동그라미 A자 밑에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고 N자 맨 위에 N자 끝에 세리프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게 보이시죠? 그게 뭐냐면 장식이 있다는 거예요. 글씨에 장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서체로 치면 우리나라 서체로 뭐라 그러죠? 명조체랑 또 하나 뭐 있죠? 누구 아시는 분 좀 대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명조체랑 뭐 있죠? 고딕체. 고딕체 명조체인가요?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 네. 산세리프가 고딕체라고 나옵니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딕체와 명조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명조체는 산세리프고요. 어, 고딕, 고딕체가 산세리프고요. 명조체가 세리프체예요. 그러니까 장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서체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산세리프랑 세리프. 네, 명조체랑 고딕체. 그래서 고딕체를 쓸 수 있는 데도 있고 명조체를 쓸 수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럼 어디다 고딕체를 쓸 수 있고 어디다 명조체를 써야 되느냐? 그 본문에는 명조체를 써요. 그러니까 세리프가 있는 거죠. 이 장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같은 거나 이렇게 이자 같은 거 쓸 때 그냥 내려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내려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명조체라 그러거든요. 장식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본문에다 써요. 그러면 왜 그거를 본문에다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서체에는 가독력이라는 게 있어요. 가독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독성이라는 게 있는데 명조체가 가독성이 좋아요. 그리고 산세리프체보다 세리프체가 가독력이 좋아요. 그래서 본문에는 가독력이 좋은 명조체, 세리프체를 쓰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이 사용자가 이해하기에 편하고 눈에 들어오기에 편해요. 그리고 그러면 산세리프나 고딕체는 어디다 쓰냐? 제목 같은 데다 써요. 타이틀에다가. 왜 그러냐면 타이틀은 짧기 때문에 그거를 읽는데 힘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고딕체나 두꺼운 체, 그리고 장식이 없는 체, 그리고 딱딱한 체, 그리고 한 번에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빵 때리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는 고딕체나 산세리프체를 써줘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뭐 제목에 산세리프체 아니고 세리프체 쓴 거 봤는데요.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당연히 그런 거 있어요. 네, 당연히 그런 거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해요. 제목에다가는 두꺼운 명조치를 쓰고 그리고 본문에다가는 제목에다가는 두꺼운 고딕체를 쓰고 본문에다가는 장식이 있는 명조체를 쓰는 거죠. 네. 이게 하나의 그냥 틀 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디자이너들이 그걸 막 파괴하는 사람들도 많죠. 많은데 왜 많냐면 서체가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글 서체가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한글 서체도 너무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뭐 명조체도 고딕체도 가독성이 뛰어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섞어 쓰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정답이 없어서 진짜 힘든 거예요. 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제목에다가는 고딕체를 쓰고 내용에다가는 명조체를 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체들 보시면 뭐 이렇게 많은 서체들이 있죠. 이거 폰트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이너들은 저희 디자인과에서는 이거 폰트 만드는 소프트웨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폰트를 만들어 버려요. 네, 만들어서 자기가 써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UI, UX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컬러죠. 컬러, 색깔. 여러분들 색깔 쓰실 때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색이 어떻게 어울리는지 잘 모르시겠고요. 여기 보면 이런 색들 지금 왼쪽에 있는 건 계열색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계열색이 아니거든요. 그 약간 보색을 쓴 건데요. 이 계열색도 어떻게 보면 어울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잘 모르시겠나요? 하여튼 지금 보기에는 그냥 둘 다 양쪽이 다 그냥 예뻐 보이죠. 오른쪽이 안 예뻐 보이시는 분은 좀 시각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죠? 시각적인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컬러를 쓸 때는 계열색을 쓸 때도 있고 보색을 쓸 때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컬러 감각은 어떻게 익히느냐? 여러분들 지금 이런 거 느낌이 다 다르시고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다른지, 뭐 이게 어울리는지 이런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잘 배열된 색깔이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겠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이거 되게 잘 배열된 색깔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지금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랑 제 눈이 약간 다른 거죠. 그렇죠? 그 다르다는 게 뭐냐면 저는 시각적인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은 시각적인 연습을 하시기 이전에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과목에 충실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각적인 경험이 디자이너보다는 덜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시각적인 경험은 많은 걸 봄으로써 늘리는 거거든요. 네. 이 단적인 예가 여러분들은 고3 때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새벽까지 막 수학 공부하시고 영어 공부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디자이너들은 미술학원에 다녀요. 미술학원에 다니면서 밤새 그림 그려요. 완전히 다르죠. 네, 완전히 다른 걸 고등학교에서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과 디자이너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감각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에, 따라올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따라올 수 없어요. 네. 저희가 아무리 프로그래밍 잘한다 그래도 제가 저도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제가 프로그래밍을 잘한다 그래도 권정호 교수님보다 잘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권정호 교수님은 정말 예전부터 이런 쪽만 공부하시고 이런 쪽에 경험이 엄청 많으신 분인데 저는 사실 프로그램 경험보다는 디자인 경험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권정호 교수님을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여러분들도 디자이너의 눈과 그 감각을 따라오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이렇게 시각적인 경험을 많이 가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냥 아, 교실에 이렇게 앉아서 공부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자이너들은 많이 놀러 다녀요. 네. 숙제하느라고 밤도 새지만 과제하느라고 밤도 새지만 많이 놀러 다니고 많이 보러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눈에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눈이. 나 그런 거 본 적 있거든? 뭐 이러면서 이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감각을 익히시려면 공부 좀 접어놓으시고 이렇게 놀러도 다니시고 새로 뭐 유명한 매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뭐 커피숍이 예쁘대 그럼 그런 데도 가보시고 그 뭐가 다른가 이렇게 좀 관찰해 보시면 이제 시각적인 경험이 좀 늘게 돼요. 자, 뭐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 네, 이거 어울리는 색인가? 아닌가? 뭐 잘 모르시겠죠. 네. 자, 이런 것들도 이게 지금 예쁜 색인가? 이렇게 색 조합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려고 가져온 그림인데요. 여기 지금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두 줄. 뭐 이렇게 8개의 그림이 있잖아요. 8개의 사진이 있죠. 사진.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사진이 있죠.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서 색을 빼온 거예요. 그 사진에서 색을 빼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컬러 차트를 만든 거거든요. 컬러 팔레트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만들어진 컬러 팔레트가 예쁘게 보이시나요? 어울리는 것 같으시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컬러 팔레트를 만들어서 이 색을 앱에다 써봐 그러시면 이런 색을 못 만들어내실 거예요, 아마도. 네. 그리고 이게 어울리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디자이너가 보기엔 굉장히 잘 어울려요. 네, 이걸 세계에서 빼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감이 잘 생각 안 나고 뭔가 색을 섞어야 되거나 뭔가 색을 만드셔야 될 때는 이런 방법도 좋아요. 무슨 방법이냐? 자연의 아주 예쁜 자연의 그림에서 색을 따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조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프로그램 만들 때 요 색만 써야지라고 하고 요 색만 써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연습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 나는 좋은 사진, 좋은 색감의 사진을 나는 고를 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컬러 팔레트라고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조합된 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 우선은 그 색들을 써보세요. 그 색들을 하나의 앱에, 뭐 하나의 프로그램에 써보시면 굉장히 정리된 색깔이라고 평가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서 뽑아오는 방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안 되시면 그냥 구글에다가 컬러 차트, 컬러 팔레트라고 치시면 이게 샘플 색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그런 샘플 색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이런 것들도 다 그 구글에서 제가 검색한 컬러 팔레트, 컬러 차트라고 검색한 색들이에요. 근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런 색을 섞으면 이런 색을 섞을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색이 섞여서 어울리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이런 색이 쓰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이런 색들이 굉장히 예쁘게 쓰이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제가 이거 컬러 팔레트라고 검색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거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아이폰 앱에서 추출한 색들이래요. 네. 그러니까 앱에 이런 색들이 쓰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색깔을 내가 고르지 못하겠다. 그리고 색깔을 어떻게 배열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방법, 구글링 해보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시면 이제 색감이 익혀지죠. 네. 내 눈에 익숙해지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내가 쓰고 싶은 색을 마음대로 써도 어울리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도 보통 사람들은 이게 왜 색이 이렇게 섞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색들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되게 예쁘게 보여요. 네, 제 눈에는 되게 잘 된 색조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눈을 네, 연습시킬 수도 있고 뭐 시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런 그 색감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 이런 것들도 보통 사람이 보면 이런 색을 왜 합쳐졌었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제 눈에는 되게 예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UI 디자인 컬러라고 제가 검색을 했네요. UI 디자인 컬러라고 이제 구글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색상환이 막 떠요. 그렇죠?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쓰시는 방법도 잘 안 될 때, 그리고 내가 뭐 어떤 색을 써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UI UX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현재는 어떻게 쓰이나 좀 보시면 요거 무슨 화면인지 아시죠? 요거 그 자동차에 쓰이는 애플에서 만든 카플레이 화면이죠. 카플레이 화면이고요. 요것도 이제 2세대 카플레이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지금은 UI 팀, UX 팀이 내부에 있거든요. 내부에 있는데 이제 UI, UX 팀도 이제 내부의 자동차 디자이너 회사에서 내부에 이제 UI, UX 팀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애플이 이걸 지금 있거든요. 잠식하고 있거든요.
그 애플카 나온다는 소문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애플카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LG가 자동차 만든다는 소문도 많은데 자동차 안 만들고 있고.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를 만든다고 그러고 엄청 오래전부터 뭐 자동차 디자이너들, 엔지니어들 막 이렇게 데려가서 뭐 비밀리에 팀을 꾸려놓고 있는데 아직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하고요. 얘네는 전장, 그러니까 이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화면을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플레이를 키면 예전에는 지금 이렇게만 화면이 떴고 요 내비게이션 화면에 조론 화면이 떴지만 이제 요 카플레이 2.0은 여기 보시면 뭐 속도계도 제어하고요. 그리고 RPM도 제어하고요. 앞에 화면 다 제어해요. 네. 이거 아까 메르세데스의 그 EQS 보셨잖아요. 그게 지금 화면이 완전 다 화면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 화면을 이제 애플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뭘로 지배하는 거냐면 UI, UX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UI, UX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주목받는 시대에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UX, UI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브레인스토밍에서 엉뚱한 의견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드렸고 엉뚱한 의견을 말할 때도 그 사람을 이렇게 뭐 탓하거나 뭐 비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제 엉뚱한 생각 그리고 좋은 컨텐츠 그리고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내려면 그 말랑말랑 라이프 그러니까 좀 딱딱하지 않은 생활 뭐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무슨 장면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이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카르페디엠 맞아요. 맞죠? 네네네네. 죽은 시인의 사회 네. 네네네. 내용인 걸로 알고 이거 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감명 깊게 봤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이거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인데요. 자, 선생님이 딱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책상 위로 올라가서 서요. 그리고 어, 다 서보라고 해. 이거 이제 마지막에 이건 이 선생님이 쫓겨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특이한 수업을 해가지고 쫓겨나게 되는데 이 쫓겨날 때 학생들이 다 책상 위에 이렇게 서요. 네. 근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요. 시각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숲을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런 말을 할 때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이 사람이 이 책상에서 내려와 있으면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숲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학생들의 관점을 조금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상 위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특이한 수업을 계속해요. 이 영화에 보면 저도 영화 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그게 알려지게 돼서 쫓겨나거든요. 쫓겨날 때 보시면 아이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요, 책상 위에. 그러면서 선생님 떠나보내지 말라고. 막 울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울고 있는 거예요, 애들. 올라간 애들은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있으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선생님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애들 막 이렇게 책상 위에 올라가서 울고 있는데 공부하는 애들 있죠. 저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보이시죠? 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왜 못 올라가는 거냐면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얘네들이 지금 못 올라가고 책상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떠나가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쫓겨나고 애들이 막 책상 위에 올라가서 담임 선생님을 막 부르면서 울고 있는데 얘네들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 거꾸로 말하면 이 말랑말랑 라이프 그러니까 이 생각을 창의롭게 창의적으로 하려면 이 말랑말랑 라이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1번이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다니든 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남을 의식하고 행동을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말랑해지지 않는 거예요. 딱딱한 뇌가 되는 거죠. 자, 왼쪽에 의자가 있고 오른쪽엔 뭐가 있어요? 의자가 있죠. 다른 점은 뭘까요? 왼쪽 의자는 싸다? 오른쪽 의자는 비싸다? 왼쪽 의자는 그냥 의자다? 오른쪽 의자는 디자인된 의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나요? 뭐 사실 오른쪽에 있는 의자들 되게 비싸요. 왼쪽 맨 위에 있는 게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라운지 체어라고 임스 부부가 디자인한 건데 저 의자 하나가 900만 원이에요. 네, 되게 비싸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 디자인의 차이? 가격의 차이? 뭐 이런 것들 생각나시죠? 네. 근데 왼쪽과 오른쪽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뭔지 아세요? 왼쪽은 의자를 디자인하라 그런 거고 오른쪽은 앉는 거를 디자인해봐라고 한 거예요. 다르죠? 네. 의자를 디자인하라 그러면 매번 왼쪽처럼 해요. 근데 앉는 거를 디자인해봐라고 하면 오른쪽처럼 디자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이 벌써 다른 거죠. 오른쪽에 있는 의자들은 의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앉는 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접근하는 방법이 디자이너들은 다르죠. 네. 의자가 아니라 앉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의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의자를 만들어라고 하면 틀을 딱 줘버리면 거기서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의자면 다리 4개 이렇게 있고 등받이 있어야 되고 이렇지. 뭐 그게 뭐 의자지. 거기서 뭘 더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앉는 거를 만들어봐라고 틀을 깨주면 틀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면 오른쪽 같은 의자가 개발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건 이렇게 딱딱한 틀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이렇게 말랑말랑한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의 감각을 늘리시거나 디자인적인 사고, 디자인 띵킹 뭐 이런 거를 하시려면 왼쪽에 있는 틀처럼 이렇게 딱딱한 틀을 가지고 계시면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던 게 지금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틀을 딱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프로그램을 짜고 정답이 있고 뭐 이런 걸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디자이너들은 오른쪽에 있는 걸 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고 말랑말랑한 거예요. 그리고 의자를 만들지 않고 앉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레임이라는 게 틀이잖아요. 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이게 뭔지 아세요? 술 부대거든요. 술 부대인데 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헌 부대에 새술을 담으면 술 맛도 없어지고요. 이게 빵 터진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헌 부대는 이게 말랑말랑하지 않아서 이제 오래 써가지고 딱딱해지고 늘어날 만큼 다 늘어나가지고 이게 다 벗겨지고 찢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새술을 새부대에 담으라 그러는 이유는 새부대는 가죽이 새 거라 이렇게 술을 넣으면 잘 부풀어 오르고 그 안에서 뭐 뽀글뽀글 이 발효도 잘 되고 뭐 이게 수축성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틀이 중요한 거예요. 딱딱한 틀이 아니라 창조를 할 때는 굉장히 말랑말랑한 틀이 중요한 거예요. 그 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장례식장 가보면 그 방명록 쓰시잖아요. 방명록 쓰는데 아무도 세로를 쓰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세로로 이름을 써놔요. 그럼 그 옆에다 계속 세로를 써요. 그게 틀이에요. 네. 그런 틀에 갇혀가지고 계속 세로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틀은 연역식, 그리고 딱딱한 틀은 귀납식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지 않고 뭐든지 생각하는 거고, 딱딱한 틀은 답을 정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랑말랑한 틀은 새로운 일들,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딱딱한 틀은 생존 전략,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말랑말랑한 건 수평 생각을 하게 되는데, 딱딱한 거는 수직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말랑말랑한 거는 가치 있는 거에 중요한 걸 두는데 이 딱딱한 거는 바른 거,
중요한 점을 두는 거예요. 그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틀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게 좌뇌가 발달한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뇌가 발달한 분들은 지금 이렇게 말랑말랑한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뭘로 보이세요? 오리로 보입니다. 와, 그러세요? 야, 진짜 말랑말랑한 생각 가지고 계신데요. 네, 이거 비누 받침에 비누가 있는데, 네, 비누가 이렇게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고 오리 부리처럼 되어 있고 눈처럼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오리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오리로 보이는 사람들은 아직 말랑말랑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요. 이거 왜 비누가 그 비누 받침대를 벗어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딱딱한 프레임에 갇혀 계신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두뇌를 말랑말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든 그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본질만 남게 돼요.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기. 그 본질만 남으면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어떤 거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질문 많이 안 하시고 기본으로 돌아가기 이런 거 잘 안 하시죠? 그렇죠? 네. 뭐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디자이너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필립 스탁이라는 사람이에요. 디자인계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네, 이거 되게 괴짜 같죠, 그렇죠? 네, 괴짜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디자이너들 보면 좀 디자이너라고 느낌이 풍겨지시잖아요.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지 맘대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네, 자기 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디자인한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요거 오렌지 짜게.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걸요? 오렌지를 이렇게 짜면 여기 밑에 오렌지가 이렇게 그 국물이라고 그러나요? 그 오렌지 즙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필립 스탁이 하는 디자인 중에 제일 유명한 건데 이게 뭐 디자인 상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쓰면요. 이 다리가 잘 부러진대요. 힘으로 누르다 보면. 근데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안 쓰죠. 근데 디자이너들은 이거 갖고 싶어 해요. 그리고 디자이너 집에 가면 이런 거 하나씩 있거든요. 쓰지도 않으면서 예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디자인했고요. 필립 스탁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파리채예요. 파리채. 파리채 디자인을 했는데 파리채 보시면 사람 얼굴이 보이죠. 네. 그리고 파리채가 쓸 수 있어요. 받침대가 있어서 세워놓을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말랑말랑한 생각을 하려면 자기 자신이 말랑말랑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항상 말랑말랑하게 두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고요. 이거는 필립 스탁이 디자인한 그 안경이거든요. 안경. 뭐 안경도 디자인하고 되게 많은 것들을 디자인해요. 우리나라에서 필립 스탁이 디자인한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건 뭐냐면요. 그 종로에 있는 음, 아, 탑클라우드라는 식당이 있거든요. 그 식당에 가면 화장실을 그 탑클라우드의 화장실을 필립 스탁이 디자인했어요. 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탑클라우드라는 그 레스토랑에 한번 가보시면 화장실을 가보세요. 되게 예뻐요. 네, 화장실을 디자인했거든요. 우리나라 화장실을. 그리고 그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도 디자이너인데요. 이 사람도 제가 직접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카림 라시드라는 미국 디자이너예요. 미국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은 어떤 디자인을 했냐면 이 사람도 특이하죠. 하고 다니는 것도 지금 보시면 뭐 하얀 안경 쓰고 있고, 네, 핑크색 옷 입고 있고, 하얀 바지 입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몸에 문신도 많고, 뭐 반지도 끼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가 다 그 말랑말랑해지려고 하는 행위들이에요.
보시면 이 사람이 제일 한 것 중에 유명한 거는 뭐 현대카드 이런 그 아이콘들 그린 거랑 아이고 이런 아이콘들 그린 거랑 또 한화 로고 아시죠? 여러분들 한화 로고 동그라미 3개 있는 거 아세요? 한화 로고. 네. 한화 로고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화 로고는 그냥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3개예요. 근데 그 한화 로고가 그 저희는 CI라 그러거든요.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라 그러는데 그 CI를 하나 하고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혹시? 그거 하나 로고가 바뀐 지 한 15년? 뭐 이 정도 됐을 텐데요. 그 15년 전에 100억을 받았대요. 동그라미 3개를 그려놓고. 네. 그 정도로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파워가 엄청나게 세지고 있고 결과물이 모두가 다 디자인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현재에는 디자인을 보고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기술의 평준화가 온 거죠. 그러니까 차이점은 디자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UI, UX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프로덕트 디자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의 단순화가 됐고 규정화가 되면서 UI, UX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제가 여기 그림에는 안 넣었지만 조금만 몇 개만 더 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는 아시죠? 아까 그 처음에도 GUI 처음 이렇게 사다가 컴퓨터에다 심은 사람이잖아요. 애플의 수장이었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도 되게 독특해요. 여러분 아세요? 그 누가 다 아시겠지만 같은 청바지에 같은 목폴라 입고요. 같은 신발 신고 항상 다니던 거 아세요? 리바이스 청바지에 그 일본제 그 목폴라를 입고 신발은 어디 거더라? 신발은 어디 건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똑같은 거를 계속 신었대요. 옷장을 열어보면 리바이스 청바지만 쫙 걸려 있고 그 일본에서 생산된 그 목폴라 있는 니트만 쫙 걸려 있대요. 그거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좀 그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 일화인데요. 스티브 잡스는 자동차를 메르세데스만 타는데요. 메르세데스를 6개월에 한 번씩 바꿨대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스티브 잡스가 사는 주에서는 6개월 동안 번호판을 안 달고 다녀도 된대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번호판을 달아야 되는데 번호판을 6개월 지나서 안 달면 불법으로 잡혀간대요. 그래서 자기는 번호판을 달기 싫다고 6개월마다 차를 바꿨대요. 되게 특이하죠. 네. 그래서 이런 특이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시선으로 뭔가를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디자이너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여러분들도 좀 남들이 안 해보는 것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생각들도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이에서 토론 같은 것들을 할 때 뭐 이게 틀렸어 라는 말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보시고, 그리고 또 아까 그 디자인 띵킹의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그 여러분의 작업에 프로젝트에 정의해 보시면 적용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